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발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15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자, 오늘 미국 시장은 혼조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 시작은 조금 약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 올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꽤 많이 올라왔네라고 했는데 출근길에 다시 살펴보니까 똑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 봐야 되는 주요한 지표를 이렇게 차트로 보여주신 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 차트를 한꺼번에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차트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보이시지만 아침절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계속 살아있다. 한국도 어제 영향을 미쳤죠. 조선주들의 하락 영향을 미쳤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 중국이 그 미국 조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를 한 거죠. 그럼 먼저 미국이 제재를 한 겁니다. 중국 선박에 대한 제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게 떨어져서 시작을 했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이라는 건 고용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했고요. 고용에 대한 우려를 함으로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대폭적으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시장이 상승했었는데 또다시 이제 이번에는 지금 계속 그 품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미국이 중국 기업들 2,000개를 제재 대상으로 삼았고 여기에 대해서 희토류가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 또다시 이제 항만 관련 운송 관련 제재가 있었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국 업체들까지 포함해서 미국 항만에 대해서 대응이 있었고 맞대응은 계속 있어요. 맞불을 계속 놓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두 얘기를 했어요. 예. 대두 얘기를 하면서 또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주가 빠졌는데 트럼프의 말인즉슨 이거 너무 불공정하고 우리 농민들을 힘들게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애들이 말이야 우리 농민들을 너무 힘들게 한단 말이지. 이건 이제 뭐 이미 경제 유튜브에서 한번 다른 분들이 다뤄줘서 간단하게 보면 미국에 대한 중국의 그 대두 수입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지금 이게 이제 2000년 이후부터 미국으로부터 중국이 수입하는 대두 흐름이에요. 자, 그런데 대두는 중국 사람은 그렇게 콩을 많이 먹어? 아니죠. 중국의 돼지들이 많이 먹는 거예요. 중국 돼지들이 엄청 먹어요. 이거 좀 어투가 좀 이상한 걸? 중국 돼지들? 근데 진짜 중국 돼지들이에요. 중국 돼지들이 많이 먹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뭐 이렇게 그 대두를 직접 주는 건 아니고 뭐 기름도 짜고 뭐 이렇게 막 대두 이렇게 저기 있잖아 콩비지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는 이제 돼지들이 먹으면서 크는 건데 아시다시피 사실 중국은 돼지의 나라 아닙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뭔가 어투가 좀 이상한데 개와 돼지가 좀 이게 어떤 형용사적 의미가 좀 있는 것 같네. 중국은 돼지의 나라죠. 동파육. 네. 이거 진짜 돼지라니까? 피그. 네. 동파육의 나라죠. 그다음 뭐 탕수육도 돼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돼지의 나라니까 돼지를 엄청나게 많이 키워야 되는데 먹을 게 필요해. 먹을 게 필요해서 그동안에는 미국이 물건은 중국이 만들어서 미국에 갖다 팔고 미국의 너른 평야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 콩들은 중국이 갖다 썼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트럼프 1차 때도 조금 줄었었는데 이번엔 아예 제로로 수렴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돼지 이제 미제 콩 안 먹어요. 미제 콩 안 먹고 브라질산 콩 먹고요. 아르헨티나 콩 먹어요.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트럼프한테 7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미국의 농민들이란 말이에요. 다양하게 도와주잖아요. 지난번에도 대두 수출이 막혀서 막 이거 우리 죽게 생겼네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막 보조금 주고 막 그랬었죠. 근데 이미 좀 저품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 고품질이 아닌 거. 그러니까 첨단이 아닌 제품들은 이제 사실은 단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국 기술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과거보다는 진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저는 카본을 통해서 그걸 항상 읽는데, 얘네 이제 카본이 이제 거의 똑같네. 뭐 이렇게 느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농기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도 해야 되는데, 뭐 여러모로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농기계 가격은 올랐고, 관세 등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막 대도 이따만큼 만들어놨는데, 쌓여 있고, 창고에 이따만큼 산처럼 쌓여 있고, 근데 안 팔리고, 수입을 안 해가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 브라질 좋잖아요. 지금 브라질 국채 사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근데 265원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드는데, 어쨌든, 브라질은 상태가 너무 좋잖아. 지금 중국하고 거래가 많아지니까. 브라질 콩 갖고 가고, 아르헨티나 콩 갖고 가고, 미국 거 딱 끊고. 근데 여기서, 이번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미국이 힘이 딸린다는 느낌 좀 안 듭니까? 저는 그 느낌 너무 많이 드는데, 힘이 상당히 딸려. 지금, 뭐, 하나 뻥 터트리면, 맞대응 뻥 터트리고, 두 번째 터트리면 또 빵 터트리고, 거의 이제 맞짱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국가주의적 국가와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와 시장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한 국가와 이게 역량 결집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제 중국 마감에서도 그걸 가지고 이제 살짝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시장 경제이고 민주주의니까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거칠게만 까라면 까. 뭐 이런 게 있잖아. 안 된다니까? 수출 금지? 너희 망하더라도 안 돼. 수출 금지?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또, 뭐 미국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국가가 책임져 주겠지.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어찌되었건 나란 말을 잘 듣고 안 들으면 죽으니까. 근데 여기는, 내 이익이 중요한데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과거하고 좀 달라. 뭔가 좀 과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불똥이 옆에 국가들한테 계속 튄다. 뭐냐면 중국하고 싸워봐야 우리 홍기민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남는 장사가 아니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죠? 중국과 싸워서 뭔가 얻어내는 데는 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만만한 애들한테 계속 뜯어내는 거죠. 어디죠? 한국, 일본, 뭐 이런 대만, 뭐 이런 국가들이지. 계속 뜯어내는 거지. 만만한 애들한테. 여기는 투자 이렇게 품값이 나오거든. 밀어붙였을 때 리턴이 딱 나오거든. 지금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지정학 관련된 책을 읽어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왜 로마가 마지막에 패망하기 전에 갑자기 한두 세대 만에 급격하게 패망을 했고 그 전에 굉장히 번영을 누렸는데 딱 뭐 한 5, 60년 만에 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주변 국가들의 태도 변화에 있었고 주변 국가들의 태도 변화는 세금 납부로 연결이 되었고 왜 세금 납부로 연결이 됐냐면 로마의 속주로 있거나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분위기 보니까 이게 나한테 이익이 별로 안 돼. 돌아섰어. 왜? 주변의 다른 강대국 쪽으로 돌아선 거지. 그래서 세금 납부를 이쪽에다 안 하고 저쪽에 해가지고 그냥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쪽으로 갔지. 그래서 로마가 픽 하고 쓰러졌지.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 아니었어요? 그런 게 이제 떠오르는 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 생애에는 못 볼 것이다. 로마가 아무리 짧은 시간에 패망을 했어도 두 세대 정도는 걸렸다. 네, 그러니까 한두 세대는 걸렸다. 네, 자 그렇게 이제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맞대응이 나오고 있고, 요거 나올 때마다 시장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정리를 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좋을 건 없다. 지금 분위기가.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오늘 기분이 나쁜 부분이 있어요. 뭐 저만의 이제 내피셜인데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는 원자재가 제일 궁금하지. 원자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재 금값 고공행 4,000불 뚫자마자 4,200불 근처 가고 있어요. 진짜 빠르지. 진짜 엄청나게 빠릅니다. 속도가. 은값은 오늘은 못 올랐지만 여전히 $50를 넘은 상태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 원자재에서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석유는 가격이 절대 못 오르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죠. 자, 이거는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뒷배경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리 가격, 알루미늄 가격이 뭐 어제 많이 올라서 조정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당히 높은 상황이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은 뭐 이런 비철 금속 등의 원자재가 올라가면 비트코인한테 좋을 건 없다. 역시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우리 오동성님이라는 분 아시나요? 우리 알상무라고 유명하신 요즘 가장 유튜브 경제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시는 라이징 스타 우리 알상무님하고 대담을 했어요. 근데 이게 조만간에 이제 편성이 될 건데, 이분이 이제 이쪽 전문이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조금 부정적이다. 그거는 이제 15년 이상의 업력을 가지신 분 얘기이기 때문에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거에는 금을 사라고 했지만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내 주변 사람한테 금을 사라는 얘기를 안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동감이 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경우 별로 없는 거 아시죠? 그래도 저도 저 자신을 조금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직선적으로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저 같아도 이제부터는 금은 그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마지막 거품이 가장 화려하긴 하지만, 가장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제부터는 급등하는 만큼 밑에 공간도 빠르게 열린다라는 것들을 같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은가격의 너무 급하는 상승이 조금 신경을 쓰이게 하는 대목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뭐 비트코인을 안 하는데, 이게 보니까 알트코인 쪽에서 안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저같이 모르는 분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그냥 쉽게 뭐 뻔하지 뭐 레버리지 썼겠지 해서 레버리지 쓰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동네 분들은 이 간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배밖에 나온 게 아니고 일단 간이 없으시더라고요. 레버리지가 최소 20-30배라면서요. 아니, 최소 20-30배고 50배, 100배래요. 아니,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100배면 1% 변동성의 오링이거든. 사실이야? 진짜? 난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이게 제정신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160만 계좌가 파산을 했다고 알고 계시죠? 그리고 뭐 수십조가 날라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어떤 뉴스가 나올 거냐? 코인 관련 거래소의 파산 소식이 조만간에 들릴 겁니다. 아니, 그 거래소들도 미친 친구들이지. 20-30배를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30배면 3.3% 움직이면은 오링 나는 거예요. 밑으로 3.3% 이상 나면 오링이에요. 추가 증거금 없으면. 그렇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 수직 하락 뭐 이런 거는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많이 올라가고 나면 하락폭이 커지는 이유는 그만큼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서 레버리지에 자신감이 생기고, 레버리지로 돈을 더 빨리 버니까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추가로 쓰는 거에 대해서 겁이 없어지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더 쓰면 그것이 꺾였을 때 그 레버리지로 인한 청산에 몰리게 되어서 순식간에 차 하는 사이에 청산이 되고, 그러면 그 청산 물량으로 인해서 또 다른 청산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수직 하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때 정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봤죠. 그래서 이제 그 비트는 그렇고요. 자, 다음에 어제 제가 이제 좀 착각을 해서 콜럼버스 데이인데 저희가 수치하고 나서 그 다음 수치를 보면서 금리가 너무 반등이 없네요. 이상하다 했는데, 오늘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금리 볼게요. 네. 금리가 어제 많이 떨어졌었는데 추가로 못 오르고 또 떨어집니다. 예, 추가로 못 오르고 또 떨어지는데요. 제가 오늘 그쵸? 전반적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까지 볼게요. 환까지 보고 나서 얘기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환은 보시면
달러는 조금 떨어졌고 다른 통화가 소폭 일부 소폭 강세 보여주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엔화 등이 조금 올랐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장을 보면서 그다음 지표물 나온 게 이제 거의 없는데 소기업 낙관 지수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런 정도고 셧다운 상황이라서 공식적인 통계는 안 나오고 민간 단체에서의 통계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자, 지금 걱정하는 미국 시장을 봤을 때 걱정하는 부분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4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2번 정도는 확신을 하고 있고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땡겼었느냐 지금 이미 얼마나 갑을 했느냐 주가 지수를 얼마나 갑을 했느냐 이게 조금 애매한데 이런 거죠. 자, 그런데 경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데이터 값이 나오는 건 뭐냐면 미국 제조업 고용들이 좀 꺾인다는 얘기예요.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거 한번 볼게요. 확인 가능한 데이터들은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고용은 적은 해고, 적은 채용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9월과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셧다운 이전에 발표된 데이터는 우리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고용의 하방 압력이 꽤나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고용이 꽤나 약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방 압력이 커졌다. 더 나빠질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고용 관련된 BP 수준을 특정하지는 않을 것이나 오차가 5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특정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연준 인사 발언은 3만에서 8만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미국에서 나오는 고용이 제조업 고용이 없어요. 네, 제조업 고용이 없고 AI 관련된 고용만 있는데 아시다시피 AI는 고용이 쪼그라들어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제조업체보다 현저하게 낮은 고용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계속 꺾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늘의 걱정 뭐냐면 금리를 꺾었어. 지금 이미 꺾었잖아요. 밑으로 내려 인하를 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하를 해. 경기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건데? 에?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기분 나빴던 미국 정부에서 조금 기분 나쁜데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 경기가 고용이 꺾이니까 금리를 내릴 거란 말이지.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금리를 내리는 건 고용이 나빠지기 때문에 하는 거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요? 금리를 내리는 근원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경제에서 금리를 내리는 건 경기가 긴축으로 들어가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AI 쪽에서만 고용이 터지고 제조업이 꺾였는데 금리를 여기서 내리면 고용이 올라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하나는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 한 관세로 인해서 일부 인플레이션 요인이 상존되어 있는 건 분명히 맞고 중국이 예전같이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관세를 때려도 어떻게 지들이 알아가지고 쥐어짜가지고 좀 맞춰주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거지. 중국도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물건 한판에서 덤핑은 예전부터 원래 상시적으로 하고 있었고 중국의 덤핑은 상시 덤핑이잖아요 지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인플레이션 요소는 살아있는데 그럼 경기가 나빠진다고 했을 때 금리를 얼만큼 내릴 수 있는가를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미국장을 보면서 느끼는 핵심은 그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지금 금리를 내릴 때 4번 정도 내리고 나면은 경제가 파국적인 상황으로 오지 않는 한 더 내리기는 힘들다. 인플레이션이 옆에 딱 있으니까 얘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거든. 나 갈게 안녕. 그래. 나 이제 너희들 하고 많이 놀았으니까 이제 집에 갈 거야. 하고 문 앞에서 나 갈 거야. 갈 거. 그래 나 간다고. 조금 있으면 가 나.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문 앞에서 있어. 문 앞에서. 나 갈게. 이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나 불렀어?
그래? 나 불렀어? 뭐 이런 분위기인 상황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문 밖으로 안 나가고 문 앞에서 나 이제 갈게 이러면서 가야지 뭐 이러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가고 있으니 금리를 쉽게 얘기하면 금리 떨어져서 잔치를 하려고 하잖아. 금리를 떨어뜨려서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얘 좀 내보내고 파티 좀 하려고 하는데 문 밖으로 안 나가고 파티하네? 그래 나도 그래 같이 하자. 뭐 이렇게 되는 분위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금리를 별로 못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가 하강이 빡 떠. 그럼 어떻게 될 거냐고. 경기 하강은 떴고 그래서 금리나 많이 못 시키는 상황에서 경기가 금리를 4번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와. 어쩔? 그러면? 그럼 어쩔 건데? 그럼 또 돈을 더 풀어? 지금 무한반복이에요. 지금. 자, 이건 총장고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무한반복인데 자, 리먼 사태로 한번 잔치를 벌였어. 유동성 잔치를 벌였죠. 그래서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뭐 술 강한 애들이 그냥 싹 다 끌어간 거지. 싹 다 끌어가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좀 줄여야지 하고 줄이는데 이게 줄이니까 받아내지 못해. 시장에서 유동성을 줄이려고 하니까 못 받아내. 그러다가 갑자기 또 코로나 빵 터져요. 그래서 왕창 늘렸어요. 근데 이제 또 줄이려고 하는데 경제가 받아내지 못하네 그거를. 자체 체력으로. 이게 받아낼 수가 있을까요? 근원적 걱정은 지금의 양극화가 너무 구조화되어서 지금 도금시대 수준이잖아. 위대한 개츠비 시대 수준까지로 벌어졌잖아요. 버는 사람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벌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월급이 하나도 늘지 않는데 순댓국 값은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랐고 월급은 10%도 안 올랐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위축이 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직장도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더 힘들어. 돈을 더 못 써. 그러니까 소비가 더 하는데 이런 상황이고 이 동네 분들은 뭐 밥을 하루에 6개 먹는 게 아니니까 그지? 내가 돈이 많다고 밥을 6개 먹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경기 부양에 별로 도움이 안 돼. 이분들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해서 어디서 다음번에 돈을 벌까 이 생각만 하는 거지. 한국에서 부동산이 그 역할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조금 더 심합니다. 돈을 안 쓰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면 부동산으로 돈 버시는 분은 돈을 안 쓰는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식은 그나마 좀 쓰는데 그래도 월급으로 버는 사람만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라는 게 돈이 돌고 돌아야 되는 건데 어디 쪽으로 가면 쟁겨진단 말이지. 근데 이게 이렇게 딱 양극화가 벌어졌는데 그러면 이거 쟁겨진 거를 바로잡으려면 세금을 걷어가지고 조금 줘야 되는데 여기는 세력이 굉장히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세력은 나 세금 안 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순환에 그냥 동맥경화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이 도는 거에 동맥경화가 딱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어? 동맥경화가 걸리니까 막 펌프질을 막 한 거지. 막혔네. 바람 나오 좀 뚫려. 근데 계속 이 혈관에 그 찌꺼기가 쌓여갖고 점점 이렇게 얇아지는데 계속 바람 나와서 억지로 했단 말이야. 그게 유동성 공급이고. 예. 근데 이거를 해결 안 하고 계속 혈관이 좁아지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 근데 여기서 또 더 세게 바람을 넣을 거야. 한번 해결될까? 근데 그게 벌써 몇 번 순환을 돌았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긍정적이고 미국 시장은 조금 겁이 나요. 근데 미국 시장이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 빠지면 우리 한국 시장도 뭐 2010년 같다 할지라도 2010년 우리가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2012년까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타격을 상당히 많이 덜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역시나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오늘 아침은 이 데이터 값을 보니까 얘들이 지금 체력이 정말 약해지네. 근데 금리 올리는 거 이미 땡겨 썼는데 여기서 4번 정도 금리 더 내린다고 얼마나 더 땡겨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조금 걱정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여전히 거품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거품이 세게 왔을 때 이번에 충격파는 좀 상당할 것 같다. 거품이 세게 왔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네. 지금 데이터 값이 미국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데이터 값이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뭐 그 데이터에 따른 영향은 크게 받지 않아서 오히려 미중 무역 관련된 분쟁이 시장에 영향력을 더 크게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AI에 관련된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쪽은 여전한 과잉 투자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과잉된 투자적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다른 영역은 미국 기준으로 점차 분위기가 조금 싸늘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릴 것인데 그 금리 내리는 건 일부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